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두 타임을 아까 그 톡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거.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간에 오곡 육합 칠충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이제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을 동하게 한다. 생각해야 한다. 삶의 방향성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도 그죠? 수십 건씩 이상 뭐 진짜 뭐 생각의 갈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어나는지 미리 우리가 알면 안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우리가 조금 주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얼음판을 걸어간다면은 미끄러질 게 당연하니까 우리 좀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은 안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고 그냥 평탄한 좋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얼음 온 길이 있다면 모르고 지나갈 때는 거기서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우리 충분히 그걸 완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게 무수히 많습니다. 천간에서 했는 합형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지지 현실적으로는 합형, 충파, 해살, 뭐 12신살, 그다음에 잡종 먹고 신살들 300가지가 넘는데요. 그건 저도 다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자연적인 학문을 토대로 한 근거한 이제 이 명리를 이제 배우는 건데, 기타 신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뭐 토속적인 어떤 뭐 그런 신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재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사 뭐 방장 태백살 이런 거 있거든요. 손 없는 날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뭐라 하나 진위를 뭐 가리기 이전에 그냥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그 많은 내용보다도 하나하나 해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또 지지에도 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 형, 충 뭐 이렇게 막 나가는데, 합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합. 우리 천간에 합과 같습니다. 그냥 합. 기운이 이제 땡긴다, 같이 한다, 이런 거는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제주에 또 충이 있어요. 충.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충. 그다음 형이라는 게 있어요. 형. 형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형, 감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지 않은 그런 살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합에 대해서, 지지합. 지지는 이제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땅이. 이제 현실적인. 지지에 12개, 갑을 자축인묘진사오면 요거 12개, 12지지라고 하거든요. 12지지. 요것들이 글자가 만나서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서로 밀고 땡기고, 천간에 10글자가 만나갖고 극도 하고 충도 하고 합도 하고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했지만, 지지에서 12개 글자들이 또 서로 자기네들끼리 뭐 치고받고도 하고 뭐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이래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는데, 우선 오늘은 12지지의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합은 우리가 크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지지에서도 세 가지. 가장 강력한 힘을 만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방합. 요거는 방위를 뜻합니다. 방위. 요거는 이제 한 방향을 같이 보는 방위합이다 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이 삼합이죠. 삼합은 우리가 소위 옛날에 이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4살 터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4살 터울의 차이. 차를 삼합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육합.
이거는 이제 이 6개의 합인데 6개의 합을 뜻하는데 이거는 12개를 각각 2개씩 만나서 합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어떤 뭐 이 궁합적인 궁합 보는 그런 관계 또 아니면은 방합이라 하면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거든. 한 방위를 바라본다. 그래서 어떤 가족과 같은 나와 비슷한 것들의 어떤 합이거든요. 친구들의 합, 가족의 합 이런 거를. 그다음에 삼합이라 하면 사회적인 합을 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위 사람 아래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두루 만나갖고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육합은 바로 이제 부부지합이라 하는 거죠. 그걸 궁합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지는 아시죠? 일지가 육합의 관계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빠르게 진도 나가기 2분만의 시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요걸 좀 빠르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합, 방합. 쉽기 때문에 진도인데 빨리 나갈 거예요. 방위는 우리 몇 개의 방입니까? 그죠? 딱 해봐야 뭐 동쪽, 그죠? 동쪽은 오행으로는 목, 그러잖아요. 동쪽을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는 아주 동쪽의 반대는 그러면 동쪽의 반대는 당연히 서쪽이잖아요, 그죠? 서쪽의 오행은 금이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밑에 수에 해당되는 북쪽은 여기는 북쪽은 수라 했죠. 오행 쪽으로는. 그죠? 북의 반대는 남쪽. 요 네 개입니다. 남쪽의 오행은 화죠. 그 방위에 자축 12지지가 한 개씩 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말씀 아시는 분들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지지니까. 맞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다음에 묘. 차례대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 오, 미. 세 개 방이.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뭡니까? 신유술이죠. 신유술. 겨울에는 해자축. 그죠? 딱 네 방이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요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래서 임묘진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강력한 목국이 형성된다.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강력한 목의 기운이, 목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목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뭐 임묘진, 이제 우리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 때는 임묘진 세 개가 만나면 방위합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의 오행이 만들어진다는데, 야들 글자가 이미 목 방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에 의해서 또 다른 오행이 만들어지는 개념을 생각 안 하셔도 임묘진 세 개 글자가 만나면 강력한 목의 기운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임묘진 합은 목국이요. 이 이론적으로 이건 맞는 말이지만은 세 개의 글자가 만나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럼 어떻게 작용할까요? 만약에 사주가 요렇게 우리가 앱에 요래 보면, 그죠? 요건 이제 일간이니까 일원, 그죠? 일간이라 하는 얘기는 천간의 글자가 하나니까 요건 나를 대표하는, 그래서 일간이라 천간의 글자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하는데, 야들은 지지니까 지지에 이렇게 글자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러면 야들이 세 개 글자가 임묘진 세 개 글자가 만나면 목의 국이 형성이 된 거죠. 만약에 임묘진 이래 있든지 임묘진 이래 있든지 이래 있으면 이 강력한 야들로, 야는 솔직히 토잖아, 토. 야는 토였거든요. 야 두 개는 목이지만, 그걸 만나면 강력한 야는 토라기보다는 이때 이걸 만나면 지 본래의 거는 놔두고
이 목을 밀어주거든요. 목한테 협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목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 줍니까? 요 일간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요 일간한테. 이 힘의 작용이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상생할 수도 있고, 그쵸? 또 그 다음에 상극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기운이 전달되는 게. 그의 관계에서 요 있는 글자가 에너지를 더 잘 받느냐, 그죠? 아니면은 하고자 하는 것에 자꾸 이 제압, 거기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느냐, 어떤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강력한 인묘진이 만나면 목에 강력한 목국이 형성되고 이런 얘기예요. 예름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오미가 만나면, 세 개 글자가 만나면 이 화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신유술 세 개 글자가 만나면 금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해자축이 만나면 수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위합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응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 중심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야의 글자들, 그죠? 야의 글자들, 묘, 오, 유, 작,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근데 얘들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신살로서로 도화라 이야기합니다. 도화살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건 네 개의 글자들이 사주 아까 밑에 지지에, 그죠? 네 개 중에 야들이 글자가 두세 개 들어있으면, 아, 이 도화살이 많이 있네, 도화살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화가 뭐냐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야를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야를 중심으로 해서 야들이 모여서 야에 영향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 야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인기를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좀 이따가 삼합도 말씀드리겠지만 삼합에도 중심은 야들 네 개의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야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 자, 여기서 야가 중심으로 돼서 세 개의 글자가 있을 때 완전한 방위합이 되죠. 완전한 방합이 되는데 요렇게 두 개만 모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중심에 의해서 인과 묘, 또 묘를 중심해서 진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완전한 뭔가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세 개가 있어야 완벽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반 틈에 합니다. 반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 틈의 합이라서 반합이다. 요렇게 반합. 요렇게 반합. 요래 반합으로서, 그 목의 에너지를, 또 아니면 화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봐준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사주를 볼 때, 또 응용을 할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면, 만약에 내가 인이란 글자가 내 사주 속에 있는데, 또 진이란 글자가 사주 속에 있는데, 이러면 야가 이 글자가 오면 완전히 방위합에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해는 굉장히 이게 강해지겠죠. 자, 원래 이제 이민년이다. 야 두 글자가, 묘진이랑 두 글자가 있는데 인이란 글자가 오니까, 그죠? 어때요? 인묘준 방위합이 완성된 거예요, 원래는. 내 사주 속에서 이 두 글자가 있는데 이게 오니까. 그러면 이 목이란 글자가 오므로 인해서, 이 인이란 글자가 오므로 인해서 야도 목이지만 이 내 사주 속에서는 목의 방위합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내한테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내가 이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재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재물에 대한 어떤 행동을, 재물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욕구가 생겨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합에 의해서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방해하면 이해되신 거죠? 쉽잖아요. 뭐 따로 뭐 어떻게 외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합. 삼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살터울이라고 하는 네살터울이 이걸 뜻한다. 그냥 네살터울은 첫째 이걸 주고 자, 각 이 삼합의 이제 완성도는 뭐가 뭐 생지 하나와 생지 하나와 또 하나는 이 왕지와 또 하나는 이 고지 창고를 뜻하는 이 고지 하나가 이 같이 만나서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만나서 삼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생지는 뭡니까? 생지에 해당되는 거는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인,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인. 여름에는 사지요. 여름에는 사. 가을에는 신. 겨울에는 해. 이렇게 네 개의 글자를 생지라 한다. 생지. 생지는 또한 역마를 뜻합니다. 우리가 역마살인데 역마살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리고 원래는 인이란 글자가 오니까 상당히 역마가 있는 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인의 글자가 시작돼서 각 계절 시작되는 글자인데 야를 글자로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지는 아까 도화사에 해당되는 글자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인의 글자와 출발해서 네 살 차에 도화를 찾아내는 거죠. 인의 글자를 네 살은 하나, 둘, 셋, 넷, 오화죠, 오화. 그죠? 오화. 오. 그 다음, 오에서 또 네 살. 하나, 둘, 셋, 넷, 술. 인, 오, 술이 삼합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왕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죠. 어떤 게 왕지다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고지는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 거기 이제 이 환절기에 해당되는 글자죠. 봄에는 진이란 글자고, 여름에는 미토라는 글자고, 가을에는 술토라는 글, 겨울에는 축토라는 글자가 환절기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고지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지 하나와 왕지 하나와 고지 하나가 만나서 완전한 삼합의 국이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하나에한테 밀어준다고 안 했습니까? 사회적인 합.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서 누구한테 도화에 해당되는. 그럼 누구다? 저거는 화죠, 오행적으로. 그래서 야들 세 개가 글자가 만나면 강력한 화국이 만들어진다. 아까 방해합에 의해서는 방해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는 삼합은 중심 왕지에 해당되는 그 오행으로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다. 인이란 글자와 술이란 글자는 오화만 있으면, 오란 글자 있으면 야들한테 전부 몰빵한다. 각자의 자기 것은 놔두고 오화한테 다 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면 결론적으로 하면 인오술 삼합은 화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는 뱀을 뜻하지만은 사는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까지 유가 돼, 유. 가을의 왕지에 있는 유. 그죠? 유에서는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가면 축이거든. 그래서 사유축 삼합이다. 이 세 글자가 만나면. 자, 우리가 띠로 이야기해보면, 이는 범띠고, 그죠? 오는 말띠잖아요. 술은 개띠거든. 요 범띠, 말띠, 개띠가 아주 싹 삼합이다. 그래, 옛날에는 그렇습니까? 야들띠를 띠끼리 만나면 공항 안 받아도 된다 하거든.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산은 뱀띠거든.
유는 닭이죠. 축은 소띠죠. 연애 만나면 아주 이제 삼합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들 사유축, 뱀, 닭, 소가 만나면 그 에너지는 누구한테 간다? 닭. 유는 이제 금이죠. 금에 금국이 완성된다. 여기 삼합이에요. 여기 따져보면 4살 더 후리거든. 그 다음에 신은 글자는, 신이란 글자에서 보면 신은 하나, 둘, 셋, 넷 가면 자죠. 그 다음에 글자는 자. 또 더 가면 진이 나옵니다. 신자진. 신은 원숭이 띠를 맡하고 자는 쥐띠. 이거는 용띠죠. 진은. 그래서 야들 세 개는 신자진 삼합이 완성된 거죠. 신자진 삼합에 의해서 어떤 오행이 만들어진다? 쥐. 자는 수지요, 수. 강력한 수국이 형성된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가운데 있는 도화에 해당되는 그 오행으로 전부 해쳐 모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야는 금이잖아. 야는 토잖아. 그런데 야들 세 개가 만나면 전부 다 저끼리 똘똘 뭉쳐갖고 수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는 돼지죠. 돼지. 해는 돼지인데 돼지를 뜻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묘죠. 묘, 토끼띠와 해묘미 요거는 양띠죠. 이렇게 세 개가 모이면 강력하게 삼합에 의해서 어떤 오행이 만들어진다. 해묘미는 목국이죠. 그래서 목의 국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 야들 돼지띠 따지고 보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또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반의 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튼, 그 반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거로, 이렇게 반합을 이룬다. 반합을. 그 결국은 뭐 방합이든 삼합이든 간에 반합이라는 것도 있고 반thân 합. 그다음에 완성된 합도 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느 하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더라. 이런 얘기도. 그런데 그 강하게 작용되는 그 중심의 기준은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죠.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 야들 오행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죠? 삼합. 되시죠? 예, 삼합. 그 다음에 삼합 끝났고. 자, 그러면 삼합도 있고. 이제는 육합. 육합은 제가 손가락 그림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이 똑같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여기 똑같아. 그죠? 금, 수, 목, 화. 똑같죠? 요거 손이다 생각, 손. 그죠? 손. 요 미토, 자미, 요거는 이제 이 반지 끼는 손가락. 자. 반지 끼는 손가락의 뿌리가 요 자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축, 인묘 이렇게 돌아가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가 자시 하죠. 자시.
시가 하루고 바뀌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으로서는 가장 먼저 출발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항상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글자는 인이죠. 계절적으로는. 입춘이 있는 달이라서. 그래서 이 왼손에 이 가까이 12개 12지지의 이 위치는 고정시켜놔도 됩니다. 항상. 요거 가지고 삼합도 나오고, 조금 전에 한 방이합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합형충 파해 전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요것만 잘 입력하시면. 그런데 전에 몇 년 전에 저 수성구에서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말씀드릴 때 한 분이 저 투명한 고무장갑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글자를 써갖고 왔어, 매직으로. 손에. 그분이 지금은 잘하시죠. 오래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그분 생소하니까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까지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위치가 우리가 순서는 알면 되잖아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그죠? 자축인묘진사오미 인 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뭐라는 글자가 나오고, 올해 임인년이니까 내년에 개묘년 이렇게 발라야 돼. 이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육합은, 그죠? 육합은 자축의 합이다 이러거든요. 자와 축은. 자는 뭡니까? 쥐띠와 소띠가 합이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쥐띠와 소띠는 합이 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일지에 같이 자라는 글자와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상당히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자평명리가 이 중심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당사주로 해서 연으로만 봤거든. 띠 기준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봤을 때는 이걸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봤죠. 중요하게. 그래서 쥐띠와 소띠는 참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축합이다. 그 다음에는 인해합이다 이런 합니다. 인과 해가 합이다. 자는 바로 옆에 그까지 붙어 쥐띠는 거죠. 이래 자축합이잖아. 그 다음 인은 제일 작은 손가락 뿌리잖아. 인은 요 두 번째 손가락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요 두 번째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뿌리와 이 반대 끝편에 있는 해 자리가 여기잖아. 그래 인해합이라는 거죠. 그죠? 손으로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면 묘의 합은 어느 것일까요? 묘의 합은 어느 것일까요? 예? 묘의 합은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건 이게 되겠죠. 묘술의 합이라는 거죠. 그 토끼띠는 개띠와 또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지는 당연히 끝에 있는 야와 합이 되겠죠. 그죠? 야와 되면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니까 요 뱀띠는 산은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요거 원숭이띠와 합이라는 얘기죠. 그래 손을 놓고 딱 보니까 두 개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두 개 남았어. 마지막에. 요 세 번 가운데 손가락이잖아. 하고 네 번째 손가락. 요렇게. 여기 뭡니까? 아까 방위합의 반합이라. 그러잖아요. 육합도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합이. 그런데 아까 삼합하고 방위합은 그 합에 의해서 무언가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모여서 만들어졌잖아. 근데 여기 육합도 보면 제 책에는 그 만들어 놨습니다. 책에는 보면 그 육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자축합토, 인의 한목, 이렇게 만들어 놨어.
묘술합파 이런 게 만들어놨는데 이 육합에 의해서는 보면 제가 저쪽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서로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그 오행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해도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실전 사주 풀이에서는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된다는 거죠. 그럼 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지지의 합에 의해서는. 그럼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까 하나의 오행으로 전부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오행이 중심이 돼서 모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묘진 방해합에서는 인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의해서 각각 방위에 목화, 금수의 기운의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일간에 영향을 준다. 그죠? 그래, 일간에 영향을 주는데 결국은 그게 뭐로 쓰여진다? 우리 인간들 삶에서는 인성이라는 어머니와 같은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서가 될 수 있고 그죠?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인간 사회에 내가 돈을 벌이를 하는 과정인 뭐 일일 수도 있고 그죠? 나한테 또 해당되는 또 재물로 와닿을 수도 있고 또 내 이름을 널리 앓힐 수 있는 명예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작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작용력이 강력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은 우선 오늘은 그래서 방해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살터울을 뜻하는 삼합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육합 그죠? 부부 애정지합이라도 해도 되는 이 육합 이 세 개 이제 그러면은 합은 끝났지만 또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충, 파, 해살, 형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해가 다 되신 거죠? 뭐 이해를 완벽하게 뭐 하시기보다는 지금 듣는 순간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합의를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합은 지지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